오늘은 임계탄, 임계탄의 본사 세 번째, 임자년 1732년의 자연재해와 여기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관의 학정, 그 다음에 무능의 폐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임계탄이잖아요.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있었던 자연재해, 그거로 인한 가난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사 3에 와서야 비로소 임자년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라든가 시험에서 이 작품이 나온다면 이 본사 3을 안 건드리고 간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단팥이 없는 찐빵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자년과 개축년, 그러니까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일어난 대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기근, 그러니까 홍역을 앓거나 질병이나 아니면은 홍수나 아니면은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논문을 보면은 빙하기 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신 대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신이 아니고 경신. 이 경신 대기근이 있다면 이거는 임계 대기근이 되겠어요. 신임계라고도 하거든요. 이 대기근으로 인한 고통과 백성들에 대한 탐관오리의 학정을 풍자적으로, 이때 풍자는 웃음은 없어요. 비판적으로 그려낸 현재 전하는 최초의 현실 비판 가사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죠. 사음보고 세 덩어리예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격은 거의 없고요. 맨 끝에 3, 5, 4, 3으로 끝나는 정격 가사입니다. 근데 본문을 설명하다 보면 알겠지만 몇 개 누락된 글자들이 있어요. 누락된 글자들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소위 박사님들께서 채워 넣으신 부분도 있고요. 해석상. 아니면 채워 넣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임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의 전개양상은 작가가 직접 보고 들은 참상들을 무엇에 따라, 그렇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래도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요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중간중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고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덕을 쌓은 정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본과 민생의식이 투철하게 투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은 전라도 장흥지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흥지방 그 지역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분분히 있는데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오피셜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일 것이야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임계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년 동 남은 백성 임자춘 만났구나. 신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년의 겨울이에요. 신해년의 겨울을 남은 백성, 살아남은 백성 임자춘, 임자년에 봄을 만났구나. 자, 그러면 이 봄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뭐야? 해피한 거겠죠? 아니에요, 해피가. 왜? 자, 가을에 추수를 해요. 추수한 거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하니까 쓸 거 다 썼네.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봄이 되면 가난해지죠. 춘궁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을에 추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겨울에 거의 미쳐. 그러니까 살아남은 백성이에요. 그래, 봄을 만났으니 봄에는 당연히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춘궁기도 아주 심한 춘궁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상가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걸 긍정적인 계절 이러면 안 됩니다. 뭐뭐다 기민들아, 기민은 가난한 백성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뭐다는 뭐겠어? 그렇지? 가련하다 백성들아, 진휼기별 들었는가? 진휼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니? 들었니? 이거예요. 진휼한다. 근데 진휼이라고 하는 건요, 백성들을 도와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봄에 쌀이라든가 이런 먹을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죠. 이게 진휼미예요. 이런 진휼미를 푼다는 얘기를 들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버텨보려면 버텨볼 텐데, 애초에 매은 곡석, 곱게 찍은 곡석으로 정비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때? 예전에는 그랬다면, 예전에는 곱게 찍은 곱게 찍은 곡식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진율청에 모든 쥐가 각 창에 구멍을 뚫고 밤낮으로 드나들면서 다 까먹었대. 이 말은 진짜 쥐가 까먹고 안 까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한마디로 진유를 할 쌀이 있다 없다? 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 타낸 걸량 공곡으로 의포하네. 이번에 타낸 걸량이니까 뭐야? 걸식한 얻은 곡식이에요. 근데 그게 공곡이야. 텅 빈 곡식이야. 텅 빈 곡식이라는 건 뭐야? 알맹이가 있어 없어? 쭉정이죠. 쭉정이로 의포 배포하네. 적조 맡은 저 두숭아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만든 신 철목으로 삼겹건을 무단히 환면하고 빈공영사 하나 쓴다. 적조 맡은 저 두숭아. 자, 적조라고 하는 건요, 환곡, 쌀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맡은 저 두숭아,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야, 이런 뜻이야.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만든 신으로 철목으로 삼겼니? 공수자라고 하는 건요,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 한날 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에서 기계 제작을 잘하는 사람이 만든 신. 근데 그 신발이 아니라 철목이래요. 철목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이 수가 적혀 있어. 치수가 적혀 있어. 몇 리터 우리 이제는 지금도 쌀 같은 걸로 밥을 할 때 이렇게 푸잖아요. 풀면 요즘 플라스틱으로, 우리 집은 그렇게 돼 있는데 플라스틱 컵이에요. 이렇게 플라스틱 컵이 있어가지고 컵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몇 인분 도량이라고 하죠. 이 도량형으로 만든 요런 그릇, 이 도량형으로 만든 그릇을 우리가 철목이라고 합니다. 철목을 만들었거늘 무단히 환면하고 얼굴을 막 바꾸나 빈공영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공수자가 만든 실 철목이면 철목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나 1인분이 이만큼이야. 그럼 1인분 이만큼 주면 되는 거야. 아, 우리 집은 식구가 2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딱딱히 정해주면 되는데, 환면, 얼굴색을 바꿔요. 얼굴색을 바꾸고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일을 경영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적인 일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느냐, 이 소리예요. 결국 뭡니까? 이 두숭이 나눠주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나눠준네 해놓고 수치를, 요 계량을 어떻게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을 해서 뭐 했다? 그렇지, 날름날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량을 사적으로 조작하여 자신의 익속을 차리는 관리를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엊그제 관홍량이 간담코 협회하다. 관홍량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도량이에요. 근데 넓은 도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간담해, 간사하고 탐식해, 욕심이 많아. 그래서 마음씨가 매우 좁아. 근데 이게 여유로운 삶, 풍년이들과 하면은 이 두숭도 넉넉하게 줬겠지. 근데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는 자기 집부터 살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변세는 변세로다. 세상이 변하기는 변했구나. 사람이 거북이처럼 웅크려.
저 창고, 진창이라는 것은 진율미를 보관하던 창고예요. 어쨌든 창고를 들어앉아 모든 쥐들을 살피더니 쥐를 잡아야지 하더니만 이제는 뭐야? 본성이 쥐새끼야. 마침내 어이되어 창고 안에 있는 진공미는 진율미예요. 진율미를 다 주워 물러가는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다 먹어 제끼는구나. 역호입을 굴을 삼고 모야에 장치하니 석서가 일어난들 교열 여부 누가 있으리. 역호라고 하는 건 역기래요. 풀이에요. 풀로 굴을 삼고 밤낮으로 훔쳐가니 장치하다라고 하는 건 보관하다 간직하다예요. 근데 이게 그냥 보관하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창고에 있는 쌀을 자기 굴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야. 창고에 있는 쌀을 자기 굴에다가 보관하니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훔쳐가는 거죠. 모야라고 하는 건 깊은 밤에 장치 훔쳐가니 석서가 큰 쥐가 쌀을 훔쳐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일어난들 아이고 신나라 어기여차 한들 교혈 여부 교활한 쥐구멍에 남은 쌀 누가 있으리요? 없을 거야. 그러니 이 아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아야죠. 웃기고 앉았네. 이 쥐새끼가 누구야? 아전들이야. 사실은 두순 같은 놈이야. 실갓을 쓴 소영감은 환곡을 담당하는 아전은 진왕의 성을 얻어 진왕과 같은 권세를 얻어 단좌소 다방불이 지휘 중에 넣어두고 다만 좌소 앉아서 다방불이 자 이건 뭐예요? 담뱃대예요. 담뱃대를 소매침에 넣어두고 주묵을 천농하며 잔밈을 추박하니 저 아표 월시하고 사화제를 도모한다. 이때 주묵이라고 하는 건 붉은 먹이에요. 붉은 먹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금이 과거를 보고 난 다음에 과거 시험을 치러요. 임금이 치르는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을 열어. 과거 시험을 열면 거기서 이제 1등부터 쭉 장원 급제하는 놈부터 꼴등으로 급제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놈 하고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뭘로? 빨간 먹으로. 붉은 빛가셀의 먹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그게 이제 주묵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묵을 얻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이건 임금이 아니잖아. 아전이잖아. 아전들이 이제는 관무 어떤 업무를 봐요. 업무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체크를 해서 이제 뭐예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무슨 말을 쓰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주묵이에요. 근데 천농하다 그때 농은 농락하다야. 농락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런 문서를 농락하는 거야. 멋대로 조작하고 이런 뜻이에요. 주묵. 첫 번째는 붉은 빛깔의 먹인데 두 번째는 관물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이 2번을 생각해야겠죠. 그죠? 천농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 농간하고 잔밈이라고 하는 것은 쪼가리 아니면은 뭐 쇠약한 백성들을 수탈하니 저 아표월시하고 사화제를 도모한다. 아표월시라는 말을 굶어 죽은 시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뜻이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아표라는 단어와 월시라는 단어를 끊어서 봐야 돼요. 아표는요, 아자가 기야, 굶어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을 아표라고 하고 월시는 월자가 월따마다 담 너머라는 뜻이에요. 담 너머를 보다, 그러니까 멀리 다른 나라 사람처럼 남일 보듯 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굶어 죽은 시체, 백성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로이 재물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추구한다. 나쁜 놈이죠. 진정사 말깨하소 진정사. 진 끊고 정사예요. 정사가 뭡니까? 정치죠. 정치를 진정으로 맑게 하세요. 무실존명 끝이 없다. 무실? 실제가 없어. 실제가 없이 뭐만 있어? 이름만 있어.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은 살지 않는데, 사람이 없는데 가짜로 이름을 넣어서 뭐예요?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금을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허구로 이제는 숫자를 넣는 거죠. 끝이 없다. 진감세계 진진창을.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아, 진감생리의 길고 긴 창자를 굽이굽이 다 채우니, 한마디로 자기 뱃속, 입속만 채우니, 김이나 너 죽거라. 아, 이거는 김이나 너 죽어라가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이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사사로이 뭐해? 죽음과 같은 세상이로다. 이 시절이 이러하니 바랄 것이 없겠구나. 오, 땡큐. 너무너무 좋아. 나는 바랄 것이 없어.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뭘 바래. 그냥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뭐 이거예요. 체념적인 어조고요. 자포자기라고 봐야지. 만족하고 해피한 거. 그게 아닙니다. 요거 조심해야겠죠. 그죠? 4월 남풍에 대맥황을 믿었는데 4월달 음력 4월 남쪽에서 바람 불어 그래서 보리가 누렇게 익는 것을 믿었는데 한마디로 보리가 풍년이 되기를 바랬는데 황모는 병이라 일시에 편치하니 무상하다 시절이여 맥흉을 또 만나니 수익심 화익녀를 과연이다 성운이여 인명이 철석인들 이러고 보전하랴. 자, 이거는 기대감이에요. 믿었는데 한마디로 벼가 모가 보리가 병이 들었어. 이건 재난이죠. 재난. 그죠? 그래서 일시에 널리 퍼져 유행병이 든 거야. 누구? 벼에. 그러니 무상하다 시절이여. 인생 무상하는 거야. 허무하다 시절이여. 맥흉, 보리흉년을 또 만나니. 자, 쌀이 망가졌으니까 보리라도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감이 좌절이 됐어요. 그러니 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더 황폐하겠죠. 수익심, 물이, 익 더해졌어요. 뭐가? 심, 깊이가 더해졌고 화익, 열, 불이 더해졌어요. 무엇이? 열이 더 더해졌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더욱 깊어진 것 같고 불이 더욱 뜨거워진 것 같다 라고 해서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더 힘들어졌다. 맹자의 양해왕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의 목숨이 쇳덩어리 같고 사람의 목숨이 돌덩어리인들 사람의 목숨이 새와 돌과 같은들 이러고 보전하랴 살아갈 수가 없어. 이거는 돌 같은 목숨, 쇠 같은 목숨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극단적 현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묻노라 관리들아 이때가 어느 때냐. 세미 환상 각항받자 구미수는 무슨 일이냐. 세미는요 세금으로 거둔 쌀이에요. 환상은요 환곡으로 거둔 쌀이에요. 그렇지, 걷어야지. 세금 걷어야 되고 환곡 빌려줬으면 걷어야지. 근데 꼭 지금 걷어야 돼? 각 항목별로 받자니 구미수는 또 뭐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쌀 농사도 망했는데 보리 농사도 망해서 자연재해야. 이러면 국가가 세금을 좀 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그게 아니야. 밀린 것까지 더 걷어가. 빼주는 게 아니라 더 걷어가. 아무리 식년인들 신호적은 무슨 일인고. 자, 이때 식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이거는요 자년, 묘년, 오년, 유년 4번이에요.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걸 우리가 식년이라는데 이때는 호적을 정리를 합니다. 호적을 왜 정리하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빼고 산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민등록을 갱신을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을 안 빼고 태어난 사람 당연히 넣고 안 태어난 사람도 넣고 백골징포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사람 안 빼고 태어난 사람 넣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넣고 새로운 호적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가소롭다. 지금 수단 한물 저로 방시로다. 지금 받고 있는 호적단자 온통 없어져서 절호의 상태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호적을 바꿀 때잖아. 그러니까는 안 내면 되지. 없다고 죽었다고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뭐야? 관리들의 입장이에요. 관리들의 입장에서 세금을 더 걷기에 기가 막힌 시기로구나. 절호의 상태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진짜 절호의 상태라기보다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소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태도라고 보면 돼요. 도탄에 빠진 백성 해가에 눈을 뜰고 실같은 이 목숨 즐기기도 즐기시고 굶고 먹고 그리저리 천행으로 살아간들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서 자식 더욱 설다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은 불이 난다. 자, 이거는 그냥 쭉쭉 읽혀요. 단 이제 몇 개의 단어. 해가라는 말은요, 어느 겨를에 눈을 뜰 것인가. 눈을 뜨지 못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실같은 목숨이 질기도 싫어요. 굶고 먹고 그리저리 어찌 천행으로 살아난들 부모 동생이 어디 갔어? 어디 가긴 어디가 죽었죠. 요소 자식 어디 갔어? 어디 가긴 어디가 죽었어. 내지는 흩어졌어. 헤어졌어.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그냥 흩어지다 헤어지다 이산가족 대다를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엔 불이 붙는다는 것은 이 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불이 난다라는 이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원망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피눈물이 난다는 거잖아요. 망극하다 통곡이여. 자, 망극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슬픔의 정도가 끝이었구나. 도처가 참혹하다. 비참하고 끔찍하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단어는 글쓴이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 몸이 황황하여 황황급급하여 이 소리예요.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게 급박하여 심불능 정정하니 불능 할 수가 없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 정정 안정을 시키지 못하니 이 거지 같은 세상 죽음과 같은 세상 살아나서 이 즐거운 세상 볼지 말지 하구나 이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죽음과 같은 세상인데 즐거운 세상 내가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이리하여 못하리라 돌이켜 풀어헤쳐 태도 변화가 나타나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임무 원려하면 필류 근우라더니 사람이 없어. 뭐가 없어? 먼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면 필유 반드시 있어. 뭐가?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어. 먼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일에 위험이나 근심이 닥치려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을 쭉 플랜을 짜야 돼. 안 짜면 안 돼. 그런데 빈사하고 죽을 일을 면하면 우당 당연히 농사철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것을 면해 벗어나면 농사 지을 계절이 와. 지금 당장 이것만 버티면 농사 지을 계절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농사 준비하자는 얘기죠. 그죠? 농사를 준비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이봐 백성들아 장농 농사 짓기를 고쳐하자. 다시 시작하자. 준비하자. 이제는 뭐야?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거죠. 오배채 얻은 것은 아직 자생이요. 십배리 내어다가 농양종자 장만하고 진시에 권농하니 백종이 거의로다. 자, 이렇게 이제는 농사를 짓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농사를 짓자라고 하는데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원래는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배채 얻은 것은 아직 자생이요. 오배채 할 때 채는 채무예요. 빚. 5배로 갚기로 한 빚이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자생,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고리대금을 빌려서 생활자금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농사를 지으래.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종자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양종자를 장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10배리 10곱의 이자를 내어다가 종자를 장만해야 돼. 이러면은요, 이거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죠. 더더군다나 이런 흉년에 지금 5배체가 존재하고 10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즉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적인 이윤 추구 행위,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거는 어찌 본다면 이러한 고리대금업 행위가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유민들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시에 제때에 권농하니, 권농, 자 지금이 농사 지을 때야, 농사 짓자라고 하니 백종 온갖 과일과 채소, 한마디로 100가지 핵곡으로 조상의 사당을 올리는 날이 이미 지나갔구나. 한마디로 때를 놓쳤구나. 그래도 어찌해서 농사를 지었어? 농사 짓기 밭갈이 마쳤느냐? 농사 형편을 살펴보니 모내기가 얼마, 그러나 이것은 안정적이지가 못해. 가려라는 것은 염려, 걱정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염려, 걱정이 된다. 모내기가 늦었으니 걱정이요, 염려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자라고 했지만, 물론 농사를 짓자 했으니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다는 거죠. 풍년이 되려 하면 징조가 이러할까? 흉년에 놀란 백성 황겁을 쓸어낸다. 가슴을 쓸어내린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죠. 동쪽에 있는 들 올변원에 작년에 멸구가 또 일어나더라. 동쪽에 지금 벼가 심겨져 있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작년에 왔던 멸구, 즉 병충해가 다시 또 일어나는 것 같구나. 뭐뭐들 중 벼논에 멸호가 새끼를 쳤네. 동력들이니까 이제는 선역이 되겠죠. 선역 들판에 있는 벼논에 멸구 새끼가 쳤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동쪽 논, 서쪽 논, 에브리바디 얼 논에 지금 멸구가 생기고 그 멸구로 인해서 피해가 매우 크구나. 어와 이 멸호여 원수의 멸호로다. 이해 다신할제 심상이 생겼으랴. 조벼가 없었거니 숭벼가 남을런가. 조중도 다발이니 이시절이 가지로다. 어와 영탄법 쓰고 있나요? 멸호여 원수의 멸호로다. 이 멸호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원수라고 나타나네요. 이해 올해 다시 나타날 때 심상이 생겼구나. 생겼겠느냐 이거죠. 심상하다라고 하는 건 대수롭지 않다, 예사롭다, 범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심상이 생겼으랴라고 한다면 예사롭지 않구나. 조벼가 없어졌으니 중벼가 남겠느냐. 조벼할 때 조는요 아침 조자예요. 그러니까 벼가 일찍 익어. 일찍 익는 벼를 우리가 조벼라고 한다면 중벼는 늦벼도 아니고 올벼도 아니고 중간쯤에 익은 벼, 가장 적당하게 익은 벼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니까 일찍 익은 벼가 없는데 중벼가 남아있겠느냐. 남아있지 않다. 조중동 다발이니 이시절 가지로다. 이때 가지는요 가을 가자에다 알지자예요. 알겠더라. 올해 어떻게 될지 알아. 이제 안 봐도 뻔해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조중도라는 건 조벼 플러스 중벼예요. 그러니까 조벼와 중벼를 다 발여 실패를 했으니 올해 어찌 될지 안 봐도 뻔히 알겠구나. 흉년이지 뭐. 살년이 되려 할 때, 살년이라고 하는 것은 큰 흉년, 죽일 년이니까요. 되려 할 때 풍파인들 없겠는가? 풍파 있죠.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인데 7월 7성날 풍파가 갑자기 크게 일어나니 어떤 풍파인데 작년 유두일의 풍파, 오늘날 대를 위하여 이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혜택을 둘러보니 어떤 풍파냐고요? 혜택을 둘러보니 해일포라 끝이 없다.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객가예요. 객가를 둘러보니 무너진 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재, 큰 재앙이 갖추었구나. 큰 대항이 갖추어서 뭐 했어? 악수.
큰 물이 없겠느냐? 큰 물이 있을 것이야. 자,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작년에도 유두일에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는 7월 칠성날 풍파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것이 작년 유두일에 있었던 것과 같아. 그게 뭔데? 해일이 논밭을 다 덮어. 장흥은 바다 근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닷물이 다 넘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방 뚝을 넘어서서. 그럼 바닷물이 넘어오면 이거는요, 염분이 많잖아요.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센 물이 막 와요. 그러니까는 홍수까지 져요. 그러니 이건 농사를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그러니 뭐가 돼요?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형이 없었거나 성천이 거의로다. 전형이라는 것은 논밭의 형태가 없어져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를 이루었어요. 냇물을 이루은 것이 거의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논이 있던 자리고 밭이 있던 자리인데 뭐가 돼버렸어? 강이 돼버렸네. 와우. 그러니 거기에 있던 곡식들이 다 어떻게 돼? 없어지고 복사, 모래가 덮여버렸다. 성천복사라고 합니다. 성천, 내를 이루고 복사, 모래가 덮이다 라고 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면한 논밭, 그거 얼마나 남았는가? 사방을 쭉 살펴보니 풀만 가득하구나. 내지는 겨우 살아남은 풀처럼 조금 뜨문뜨문 있구나. 저 나락 논밭을 사귄 박살낸 멸구가 이 나락에 들어왔구나. 이제 전염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꽃이 비운 멸호, 이 꽃이 고지는 곳, 이 곳을 비운 멸호, 멸구가 저 곳으로 건너가네. 건너가서 어떻게 한 방에 일시에 고소나니, 고는요 이게 이제는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고사하다 이런 소리예요. 고사하여 손해를 입히니 동처가 사방이 동연, 그러하다. 다 똑같구나. 한마디로 저쪽에 있던 논밭에 병충해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던 병충해가 저쪽으로 건너가고 하면서 온 동네를 다 박살내버리는, 즉 병충해가 번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강인가 적설인가? 상강이 뭐예요? 서리가 내리는 시기죠. 적설은 뭐예요? 눈이 쌓인 거죠. 일양 같은 모습으로 하얘졌다. 진짜 이건 상강이 되고 눈이 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린 것처럼 온 세상 나무들이 전부 다 눈 덮인 것처럼 하얗게 되었다. 매우 심하거나 대조기업, 공경조차 다 새겼네. 공경할 때 경자가 줄기란 뜻이에요. 공은 텅 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줄기가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벼가 있어도 벼에 속이 없어. 쭉정이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너른 들판은 푸른 바다가 말랐는가? 이 뒤에 높은 들은 가을산이 비었는가? 한마디로 뭡니까? 바다가 말라버린 것처럼 어때요? 논의 들판이 말라버렸고요. 가을산 단풍 들고 낙엽이 막 있는 것처럼 들판이 낙엽만 있네요. 한마디로 피폐한 농촌의 현실입니다. 백곡을 헤아려 보니 만무일실이로다. 만, everybody all, 무, 없어. 일실, 하나의 열매도 없어. 한마디로 곡식 하나조차 없구나. 동네마다 탄식이요, 들판마다 곡성이로구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좀 과장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을 보면 과장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것을 먹었을까?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사람으로 이게 가능해? 슬프다 저 곡성아,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가을 바람이 건듯 불어 오동나무에 잎이 떨어지니 이게 뭐가 돼? 겨울이 되는 거죠. 농사를 다시 시작할까? 불가 서성 추수를 다시 해? 말도 안 돼. 추수 끝났어.
뭐 이제 이 오동나무가 잎사구가 떨어지고 서리가 내릴 정도로 이제 겨울로 오는데 이것을 누구 탓이라고 할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일망건곤에 갈 데도 없어졌네. 일대 일망이라는 건 한 개의 그물이에요. 한 개의 그물이 건곤, 온 세상에 갈 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그물로 덮어놓은 것 같아. 갈 데가 없어. 이거는 그물에 갇힌 물고기 같은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거나 어디 피하거나 목숨을 구할 곳이 없다. 어디를 가도 다 똑같구나. 이 시절을 살펴보니 해마다 큰 흉년을 다시 만나 관에 있는 창고를 탕진하니 어디 가서 믿을 것인가. 관가에 곳간이 비었으니 믿을 곳이 없어. 근데 이게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곳간이 비었으면 그나마. 근데 앞에서 봤죠? 관리들이 다 지들 뱃속을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불신이 드러난 거예요. 아마도 못 살 인생 연결회나 하여보세는 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연결회는 장례식이거든. 차라리 장례식을 하면 마구를 털어서 팔아서 술을 사고 말머리를 베어 안주를 사고 고지고지 취하니 또는 모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겠죠. 모이니 차라리 죽어서 제사 지내는 게 즐거운 일인가 싶구나. 취해는요, 취하다가 아니라 모임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죽을 인생 영감께 진퇴마라. 이때 영감이라고 하는 건요,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장흥부사를 얘기해요. 장흥부사한테 얘기하지 마라. 애달다. 우리 영감 순사또 명분이 없어. 아는 사람 알지도 못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는 적도 없어. 서로 만난 적도 없어. 가명에 간들 기마가 있으겠느냐. 보선이 없으니 동의 겨울옷은 더더군다나 얻기가 어려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도움 못 받아요. 진율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또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어. 그 사람 나 알지도 못해. 간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얼 주어? 기마? 없어. 와 보지도 않아. 보선? 아이고 택도 없는 얘기야. 옷? 아이고 뭔 소리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 부사가 우리 백성들을 진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행장 오고 갈 일이 부재 없으니 은민 완행 권하지 마라. 가명이 있는 전주로 가는 거 권하지 마라. 부재하다 할 때 재는요, 균재하다, 균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균등하지가 않아. 균등하지가 않다는 건 뭐야? 친한 사람한테는 가겠지. 자기 식구들은 도와주러 오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안 와. 치부를 자주 하샤 공도만 믿었더니 공도 아니여 인정이 공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좀 전에 봤던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계기예요. 이렇게 부사를 불신하게 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치보를 자주 하기는 했었어요. 보고 했지. 공평한 도리 믿었지.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아니야. 인정.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뇌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 사랑의 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정이 공도로다. 즉 예전에는 규율하는 데 있어서 관찰사가 잘할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보고도 자주 했어. 그런데 가만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뇌물이 공도야. 한마디로 관에 대한 불신, 당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사또가 공명하여, 자, 어떤 소장이나 청원서에 쓰는 판결일문이 공명하여 우리 고을이 낮다고 하고, 부비파자 기무하니 하가자도 역동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제음이 이러하니 이 안이 일가소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서울에서 조정에서 어명이 떨어졌네. 야, 요새 흉년이라며 몇 년째 지금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니네 동네는 어떠니? 보고문 올리라 라고 이제는 어명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사또가 제음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고을은 괜찮아요. 우리 고을은 괜찮아요.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썼어요. 부비파자 김무하고 하가자가 역동이에요. 비파를 짊어진 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칼을 쓴 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야? 춤추고 여유가 있어요 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 몰라. 이 제음이 이러하니 얼마나 웃겨. 이 안이 일가소, 가소롭지 않은가, 우습지 않은가 라고 해서 화자의 냉소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융, 산양 두 사이 영주는 앞에 있어요. 금융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산양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금융이라는 동네는요, 강진을 말하고요. 산양이라는 동네는요, 보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흥이라는 동네는요, 강진과 보성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영주가 있어요. 영주는요, 제주도를 얘기해요. 이 세 고을 정족 간에 우리 고을이 생겼는데 무엇이 낫다고 지차읍을 분등하고, 지차라고 하는 거냐,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자, 금능, 강진, 제주도, 그 다음에 장흥, 이래서 흉년의 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는데, 자,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그다지 크게 심하지 않은 고을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심하지 않아요. 흉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만해요 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 근데 아무리 해마다 흉년이 된들 이렇게 써 제꼈으니 세금 내라고 독촉이 끊어지겠는가? 독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너희들 살만해? 그럼 세금 내. 저쪽은 지금 힘들대. 세금 줄였어. 그럼 사또는 왜 이 짓거리를 했을까요? 잘 보이려고. 잘 보여야지. 나 정치 잘해요. 백성들은 죽든지 나 살든지 나 정치 잘하고요. 내가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치를 잘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가 안 잘리지. 세금 못 내면 너 재주 없구나, 너 정치 못하는구나, 잘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세금을 계속 걷어가야 되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Five, 4, 3, 2, 1, 0.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관이 연속하여 각항을 받자 정지하랴. 개동 걸령미와 황상 걸량본정, 각색 봄이 운역과 통호역 향도역, 구별구별 별음이라 일시에 독봉하니 이리하여 못하리라 벌차검곡 내역호나. 행관이라는 건 공문이에요. 공문이 계속 내려와요. 시도 없이 내려와요. 각 항을 받자고, 각 항목별로 세금을 받자고 계속 내려와요. 조정문서가 세금 내라고 계속 재촉하니 대동미, 걸령미, 환상미, 걸량미, 본전미, 5만 가지 세금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대동미, 걸령미, 온갖 곡식으로 세금을 내라고 해요. 이거 다 미로 가는 거야. 미. 각색 온갖 쌀들, 군보라고 했는데 각종 군보로부터 거두는 쌀이라고 했는데 군보는 군역이에요. 이제는 세금을 군역미까지 내라는 거죠. 군역미 맞네? 아니에요. 운역도 하고요, 통호역도 하고요, 향도역, 이제는 역까지 살아야 돼요. 부역도 해야 돼. 왜? 사또가 보고서를 냈거든. 뭐라고? 먹고 살만하다고. 참나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먹고 살기는 개뿔 몇 년째지 못 먹고 살고 있는데 쌀내라고 해. 군역 부역까지 지라고 해. 구별구별 하나하나 별음 나누어서 할당하기도 하고 한 방에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니 백성들은 이리에서는 못 살아. 나는 못 할 거야. 그래서 다른 검독, 다른 관리를 내라고 하였다.
포호하는 호령소리 여염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포호래요. 포효라고 하는 건요, 사나운 호랑이 같은 짐승이 울부짖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또가 세금내 이거죠. 온 동네방네 여염이 진동한다. 관청의 명령이 매서우니 명분을 돌아보랴. 명분을 돌아보랴 그랬으니까 명분을 돌아보지 않는다. 한마디로 명분도 없는 세금을 막 걷어간다는 거예요. 내정에 장난을 하니 임진을 하니 이렇던가. 이렇게 지금 행정이 개판인데 임진왜란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 호수차지, 면임차지, 이정차지, 일족차지. 차지라고 하는 건요, 무엇을 걷어가는 사람이에요. 집집마다 하나씩 걷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면마다 하나씩 걷어가는 사람, 마을마다 하나씩 걷어가는 사람, 일족이니까 뭐야, 일족, 그러니까 무리들, 그러니까 뭐 김씨, 이씨 같은 무리들마다 걷어가는 사람. 자, 이거는 가옥, 한 가정, 한 면, 한 마을, 한 일족. 점점 커지죠. 커지면서 걷어가는 사람. 다 잡아 수금하고, 안 걷어가면 어떻게 해요? 수금을 해요. 수금을 한다는 건 돈을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두고 성화로 동납을 하니, 성화라고 하는 건요, 매우 빠르게 급하게 동납, 세금을 내더라고 독촉을 하니, 세상에 진나라 때 난리가 나던 그 시절인가? 하다면 무슨 일인가? 어깨에 짐을 지는 것은 무슨 일인가? 아, 난리로다. 이 난리를 누가 당하겠는가? 당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천병만마 수많은 군사들 쓸데없고 만재천금 수많은 재물 내 알이라. 네 일이다. 내 일이 아니야. 마이워크가 아니라 유어워크야. 5대제 발인 공물. 5대라고 하는 건요, 당나라, 우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버려진 공물, 이 난리를 면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버려놨다는 게 이거예요. 매매 없이 버렸어요. 논밭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전지라는 것은 논이거든요. 논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 왜 버려? 이 난리를 당할 수가 없거든. 버리고 뭐 했는데? 그렇죠.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가니까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유이민이 되는 거예요. 유이민이 되는 거예요. 피난민이 생겨. 이거는 논이고 밭이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못 살아. 그러니까 뭐야?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집안에 쓰이는 여러 도구, 약간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 그릇 몇 개,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이불 몇 개, 그렇게 하고 탕진하고 가는 6월, 오는 6월, 이 안이 피난인가?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온 동네 피난민이 너무너무 베리맨이 많이야. 책이 나나. 결국은 피난민, 유이민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재난에 있어요? 그렇지, 재난에 있죠. 그러면 재난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혹한 수탈, 세금, 조세 정책 때문에 이렇게 유이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도 각관 장정외, 타도 다른 지방에 있는 각 고을 먼 길 밖에서 이고지고 흘러들었구나. 동서남북 의지할 데가 없는 유리걸식하는 남미나 풍설조차 무릅쓰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잔풍, 바람이 잔잔하고 향양, 햇볕이 드는 곳에 언덕 밑을 자기 집처럼 쉬고 있는가. 쉬는 듯이 앉았다가 자는 듯이 죽어가네. 죽은 듯이 자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이민의 어떤 비참한 삶에 대한 연민의 태도와 함께 당시 유이민들의 현실은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죠. 물에 빠진 저 사람은 굴언의 충결인가? 굴언 참 잘 나와요. 그죠? 어떤 중국의 충신으로서 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죠. 산에서 죽은 저 사람은 이제 배기하고 숙제, 어디 수양산에 가서 죽은 충신이죠. 의 충절인가? 그럼 진짜 충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잔뜩 있고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잔뜩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고사를 인용해서 유걸들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충절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노방구악이라는 것은 길 근처에 있는 구렁텅이에 한마디로 구렁텅이 어떤 골목 자, 절벽,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주검이에요. 구검이라는 건 주검. 시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주고온, 주인 없는 혼들은 할 일이 없다. 많다란 뜻으로서 결국은 굶주림 끝에 기진맥진해서 죽은 사람들이 길에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가마귀나 개떼의 먹이가 되는 참혹한 광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체 비부는 군화의 소탁이요. 일체 비부, 비자는 피부할 때 비자예요. 부자도 역시 살갗 부자예요. 모든 살갗은 까마귀 떼가 쪼아대는 것이고 사지와 해골은 재견, 모든 개들이 서로 다투는구나. 상쟁, 개밥이 되는구나. 소견도 보는 것도 참혹하다. 저 지경을 누가 면할 것인가.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다. 한마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완명히 남아있는 목숨이 죽지 않았고 하늘만 바라보더니 그래도 뭔가 좀 있겠지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감사, 전에 이 마을을 다스리던 감사 이광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감진사로 온다는 소식이 있네. 감진사라고 하는 건요, 진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사또예요. 어사예요. 즉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한 어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광덕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래도 정치를 잘했나 봐,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진사로 오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어와 백성들아, 이 안이 석저불인가? 석저불이라는 건 돌 밑에 있는 부처예요. 돌 밑과 같은 현실이니까 어떤 현실이야? 암담한 현실이겠죠. 그럼 부처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일종의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왕불왕 백성이 선문이 흔행이라. 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왕, 이전의 왕을 잊지 못했어 지나간 일을 잊지 않은 백성들이 선문, 먼저 듣고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흔행, 기쁘고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일을 잊지 않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행이야, 이광덕이 오면 좀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남 경중 거래간에 물전 감당 가송이라. 호남 지방의 경중, 가볍거나 무겁거나, 자, 가벼운 일이든 어디 돌아다니는 일, 농사 지으러, 아니면 중한 일이든 어떤 중한 일이든 어쨌거나 호남 지방을 오고 가는 사이에, 거래간에 이런 뜻이에요. 호남 지방의 가벼운 일이든 중한 일이든 오고 가는 사이에 물전 감당 가송이라. 물전 감당 물전이라고 돼요. 옛날 중국에 소공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 소공이라는 정치가가 정치를 너무 잘해서 그 마을이 잘 먹고 잘 산 거야. 근데 어느 하루 소공이 지나가다가 잠깐 나무예요, 트리. 나무에서 쉬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소공이 떠나간 뒤에도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소공이 쉬었다 간 나무를 다치지 않게 했다는 고사가 있어요. 그게 물전 감당 내지는 감당 물전이에요. 그 감당 물전을 가송,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결국은 이광덕이라는 사람을 칭송하더라. 지나가면서 주말의 중말을 타고 맞이하는 곳이 몇 곳이며 백수강장, 자, 흰머리를 가진 사람이나 건장한 늙은이나 도무하네, 자, 좋아서 날뛰네, 춤추네. 덕택이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니 각 마을이 균몽 골고루 혜택을 입더라.
입으리라. 균몽이라니까 입으리라,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 고을 애매지차 불공자파 없어지게, 애매지차 억울하게 흉년 등급 정해진 일 저절로 해결되게. 왜? 우리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사또가 살만하다라고 했대잖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없어지고 온갖 부역이 정감, 객 정도에 따라서 진정해 주기만을 힘을 쓰니 감진사의 어진성정 이밖에 또 없거늘. 산재 갇혀, 산재 흩어져 있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열읍 수령, 10개 읍에, 10개의 읍 모든 마을에 사또들 수시행 몇 명인고, 본받아서 시행하는 수령들, 사또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여러 지방들이 잘 되고 있나 봐. 그러나 다른 지방은 이광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고을의 개꼬리는 아무렴들 족제비 꼬리가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꼬리 3년 묵어서 황모되랴 라고 하는 거예요. 본바탕이 개인데 족제비, 비싼 족제비가 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더라. 우리 사또는 바뀌지를 않아. 이런 젠장을. 원통하고 절박하구나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서 유백성이에요. 마비 상태의 이런 백성이란 뜻이랍니다. 우리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로 죽기는 백성이요 기기나니 아대부라. 기기나다라고 했는데 기기난 이에요. 그 기운이 나는 사람은 아대부래요. 아대부가 누군데? 그랬더니 아는 지명이에요. 동아연, 중국의 동아연이에요. 고사 인용이네요. 대부는요, 벼슬아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대부 그러면요, 아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얘기합니다. 옛날 전국시대 제나라 위양이 아대부를 불러 그대가 알을 맡아 다스리면서 칭찬, 정치를 잘한다는 말이 들렸다. 사람을 살펴보니 근데 농지가 넓혀지지 않고 백성들이 빈곤하더라. 이것은 나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바쳐 영예를 구한 덕이다. 덫이다가 아니라 덕이겠죠. 오타네. 이렇게 오타가 맞지? 하고 아대부를 칭찬한 측근까지 처단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또는 아대부와 같은 거지 같은 놈이다. 슬프다, 애달프다, 감진사를 고을마다 보냈던들, 전체 호남 지방을 보낸 게 아니라 고을마다 이 지방, 저 지방 다 보냈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나갔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감진사를 너무 조금 보냈어. 사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지방관리의 부정과 무능 때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목이라고 하는 건요, 관의 규정이에요. 색책하다라고 하는 건 겉만 들이대어 꾸미는 걸 얘기해요.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사목을 색책하여 설진이라고 하는 건요, 진유라는 거예요. 장명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로만 이게 대충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백성들은 제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이모년 해가 저물고 개축년 정월이 다가온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슬슬 임자년에서 개축년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본사 3. 임자년의 자연재해와 관의 학정, 무능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본사 3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고사죠. 고사가 참 많이 나와요. 자, 맥흉년을 또 만나니 수익심 화익녀를 과연이다 성운이여 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수익심 화익녀는요, 맹자 양해왕 하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뜨거워지면 민심 또한 다른 데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정자의 정치를 경고하는 대목으로 쓰여진 것이 그대로 여기서도 인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 말고도 여러 장면 곳곳에서도 고사가 인용되고 있는데 이 고사가 인용되는 것은 당시 독자가 양반층이라는 거, 임금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재난과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것의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계탄 본사 3 임자년의 자연재해와 관의 학정, 무능의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